일본 남자는 죽어도 이런 행동 안 해요. 도쿄에서 한국 남자와 재혼한 39세 일본 과부의 5분 영상이 일본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공개 3일 만에 조회수 500만. 믿을 수 없다. 나도 당장 한국 가고 싶다. 일본 여성들의 댓글이 1만 개를 넘어섰는데요. 명동 백화점 엘리베이터 정전 사고. 낯선 한국 남자가 그녀에게 한 행동은 일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지금 일본 SNS를 초토화시킨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나카 미오입니다. 39살. 도쿄 외곽에서 작은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죠.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어요. 매일 아침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시간이죠.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셔요. 하루를 시작하는 저만의 의식이랍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요가복으로 갈아입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묶는데 가끔은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싶죠.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어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죠.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서면 향초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요. 직접 고른 라벤더 향이죠. 조명을 켜고 매트를 정리하고 음악을 준비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첫 수업에 항상 제일 먼저 오는 사토상이 밝게 인사해요. 60대 주부인데 3년째 빠짐없이 오고 있죠. 사토상도 오늘 일찍 오셨네요.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제보다 훨씬 좋아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수업이 시작되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요가 선생님이 되죠. 자, 오늘도 깊은 호흡부터 시작해볼까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학생들을 이끌며 함께 동작을 하다 보면 시간이 금세 흘러요. 몸을 움직이고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스튜디오 한쪽에 마련된 작은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어요. 오늘은 어제 저녁에 만들어둔 주먹밥과 계란말이에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해요. 오후 수업은 주로 젊은 직장인들이 와요. 퇴근 후 스트레스를 풀러 오는 거죠.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안 좋네요. 네, 상사한테 깨졌어요. 요가하면서 다 잊을게요. 좋아요. 오늘은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동작 위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살피며 수업을 진행해요. 그들이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끼죠. 하지만 저녁 6시, 마지막 학생이 떠나고 스튜디오에 혼자 남으면 갑자기 공기가 달라져요. 왁자지껄했던 공간이 순식간에 고요해지죠.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다가도 문득 멈춰서서 텅 빈 공간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불을 끄고 문을 잠그며 나올 때마다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낮에는 잊고 있던 외로움이 슬그머니 찾아오는 거죠. 집으로 가는 길,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벼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 연인과 팔짱 끼고 걷는 사람들,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사람들. 그 틈에서 혼자 걷는 제 모습이 유독 작게 느껴져요. 편의점에 들러 저녁거리를 사요. 도시락 코너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늘 먹던 걸로 골라요. 맥주도 한 캔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아요. 혼자 마시는 술은 더 쓸쓸하니까요. 다녀왔습니다. 빈집에 들어서며 습관적으로 인사를 해요. 물론 대답해줄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혼자라는 게 실감나서 견딜 수 없거든요. 구두를 벗고 거실로 들어가요. 조용한 집안이 저를 맞이하죠.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도시락을 데웁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파에 앉아 혼자 저녁을 먹어요. 화면 속 사람들의 목소리라도 들으면 조금은 덜 적적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해요. 접시 하나, 젓가락 하나. 혼자 사는 사람의 설거지는 금방 끝나죠.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특별히 할 일도 없어요. 유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오늘 잘 지냈어? 답장은 한참 후에 와요. 응, 잘 지냈어. 엄마도? 응, 나도. 짧은 대화가 끝나면 더 쓸쓸해져요. 딸도 자기 생활이 바쁘니 이해는 하지만 가끔은 좀 더 긴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어요.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빈자리가 낯설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어. 내일도 잘할 수 있겠지?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으려는데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핸드폰을 들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조금 넘었네요. 유튜브를 열었는데 추천 동영상에 흥미로운 제목이 떴습니다. 한국 남성과의 국제연애 실제 경험담, 일본 여자가 느낀 충격적인 차이.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텐데 오늘은 왠지 호기심이 생겼어요. 썸네일의 여성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영상을 클릭했어요. 40대로 보이는 일본 여성이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나고야에서 온 유미코입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지 2년이 됐어요. 오늘은 한국 남자들이 일본 남자들과 어떻게 다른지 제 경험을 공유하려고 해요.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첫 데이트 때부터 달랐어요. 무거운 가방을 당연하다는 듯이 들어주고, 차도 쪽으로는 자기가 서서 걷고, 식당 문도 먼저 열어주고. 일본에서는 각자 짐은 각자 들잖아요.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여자가 무거운 걸 드는 걸 보면 못 참아요. 정말인가 싶었어요. 제 전 남편은 각자 짐은 각자 드는 게 예의라고 했었거든요. 슈퍼에서 장을 봐도 각자 봉투를 들었죠. 그리고 표현을 정말 많이 해요. 사랑한다, 보고 싶다, 예쁘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말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없으면 서운할 정도예요. 일본 남편이었을 때는 1년에 한두 번 들었을까 하는 말들을 매일 듣고 있어요. 댓글을 봤더니 비슷한 경험담이 가득했어요. 저도 한국인과 결혼했는데 정말 다정해요. 아침마다 커피 타다 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매일 퇴근하면 오늘도 수고했어라고 안아줘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죠. 이 이야기에 심장이 뛰었어요. 관련 영상을 더 찾아봤어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를 선호하는 이유, 한일 커플의 일상, 한국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울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상을 봤어요. 어느새 새벽 2시가 넘었더라고요. 한국의 거리 풍경, 음식, 문화가 신기하게 보였죠. 특히 명동이라는 곳의 화려한 야경이 인상적이었어요. 또 하나 놀라운 건 한국 남자들의 가족 문화였어요. 아내를 가족 모임에 데려가서 자랑하고 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처가 식구들도 친가족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미친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한번 가볼까? 서울에. 망설임 없이 항공권 사이트를 열었어요. 도쿄에서 서울까지 검색해봤죠.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2시간 반. 생각보다 가깝네요. 가격을 확인했어요. 왕복 3만 엔 정도. 스튜디오 한 달 수익을 생각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날짜를 선택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출발, 일요일 저녁 귀국. 이틀 밤 3일이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39살에 혼자 해외여행이라니. 그것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한국에. 하지만 영상 속 여성들의 행복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 뭐라도 해보자. 이대로 혼자 늙어갈 순 없잖아. 결제 버튼을 눌렀어요. 예약 완료 메일이 오자 가슴이 두근거렸죠. 정말로 가는구나. 3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 기대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금요일 아침, 하네다 공항으로 향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비행기에 올랐죠. 이륙하는 순간 긴장이 됐어요. 정말 혼자 한국에 가는구나.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안내 표지판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 당황했지만 다행히 영어 표기도 있었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서울역에서 택시를 탔어요. 미리 준비한 메모를 보여줬죠. 명동 로얄호텔 주세요. 택시 기사 아저씨가 친절하게 웃으며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높은 빌딩들, 한강, 그리고 산. 도쿄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어요. 프런트 직원이 일본어로 인사를 했죠. 어서 오세요. 편안한 여행 되세요. 방에 짐을 풀고 잠시 쉬었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금요일 오후의 명동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화려한 간판들, 길거리 음식 냄새, 화장품 가게에서 나오는 K-팝 음악. 모든 게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쳤어요. 이라샤이마세, 신상품 나왔어요. 화장품 가게 직원들이 일본어로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죠. 일본인 관광객이 정말 많구나 싶었어요. 천천히 거리를 걸으며 구경했어요. 떡볶이, 호떡, 김밥을 파는 노점상들이 즐비했죠. 맛있어 보였지만 혼자 사 먹기엔 왠지 쑥스러웠어요. 그러다 큰 백화점이 보였어요.
신세계백화점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일본 백화점과 비슷해 보여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자동문을 통과하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느껴졌어요. 1층은 화장품 매장이었는데 정말 화려했어요. 한국 화장품이 일본에서도 인기라고 들었는데 직접 보니 종류가 정말 다양했어요. 특히 쿠션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신기했죠.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젊은 여자 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그냥 구경하려고요. 제가 더듬더듬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아, 일본 분이시네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립스틱 코너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발라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가끔 화장을 했는데 요즘은 립밤만 바르고 다녔죠. 이 색상 정말 인기 많아요. 코랄 핑크인데 일본 분들이 좋아하세요. 직원이 테스터를 건네줬어요. 손등에 발라보니 정말 예쁜 색이었어요. 한번 발라보실래요? 피부톤이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거울 앞에 앉아서 립스틱을 발라봤어요. 오랜만에 바르는 립스틱이라 손이 떨렸지만 발라놓고 보니 얼굴이 확 밝아 보였어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20대처럼 보여요. 직원의 말이 립서비스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립스틱 하나와 기초 화장품 세트를 샀죠. 계산을 하고 나서 위층을 더 구경하기로 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엘리베이터가 왔고 사람들과 함께 탔어요. 8층 여성복 매장에 가려고 버튼을 눌렀죠. 1층, 2층, 3층. 층수가 올라가던 중 5층을 지나면서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덜컹하며 멈췄어요. 처음엔 잠깐 멈춘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죠.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진 채 엘리베이터는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정전인가? 여기저기서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순간 공포가 밀려왔죠. 좁은 공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둠.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어요. 도와주세요. 일본어로 중얼거렸지만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아무도 못 들은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댔어요. 이러다가 질식하면 어떡하지? 언제 나갈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들면서 더 무서워졌죠. 그때 누군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 비상벨 눌렀습니다. 곧 관리실에서 확인하고 조치할 거예요. 다들 침착하세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제 옆에 서 있던 남자였어요. 희미한 비상등 불빛에 겨우 보이는 그의 모습은 키가 크고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36살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떨고 있는 게 보였나 봐요. 괜찮으세요? 그가 한국어로 물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흔들며 일본어로 중얼거렸죠.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영어로 다시 물었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침착한 목소리에 조금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가 갑자기 자신이 입고 있던 정장 재킷을 벗더니 부채처럼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를 향해서요. 에어컨이 멈춰서 곧 더워질 거예요. 숨쉬기 편하게 해드릴게요. 비록 말은 안 통했지만 그의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낯선 외국인을 위해 자신의 옷을 벗어 부채질을 하다니. 일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젊은 사람이 어른스럽네. 부모님이 잘 키우셨나 봐. 그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도 계속 부채질을 해줬어요. 시원한 바람이 얼굴에 닿으니 정말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괜찮아요.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 일본어와 영어를 섞어 말했어요. 너무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열심히 입력하더니 저에게 보여줬어요. 번역 앱이었어요. 화면에는 일본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의 엘리베이터는 매우 안전합니다. 곧 기술자가 와서 문을 열어줄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다니. 그가 다시 뭔가를 입력했어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도쿄에서 왔습니다 라고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그가 또 입력했어요.
아, 도쿄. 저도 작년에 출장으로 다녀왔어요. 신주쿠와 시부야가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대화를 이어가려는 그의 노력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도 챙겼어요. 특히 어린아이와 노인분들에게 더 신경을 썼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아가야, 삼촌이 바람 만들어 줄게. 시원하지? 10분쯤 지났을까요? 더위가 점점 심해졌어요. 그러자 그는 가방에서 작은 페트병을 꺼냈어요. 물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 물을 저에게 먼저 건넸어요. 물이에요. 마시세요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서툰 영어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니에요. 당신 물이잖아요. 제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어요. 그의 물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는 계속 권했어요. 그리고 번역 앱에 또 입력했죠. 저는 괜찮아요. 외국에서 오셔서 더 힘드실 텐데. 꼭 드세요. 결국 저는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니 정말 살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일본어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가 수줍게 웃으며 어색한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별 말씀을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 마음이 너무 따뜻했어요. 20분쯤 지났을 때 드디어 관리실에서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한국어라 못 알아들었지만 곧 해결될 거라는 뉘앙스였죠. 그가 바로 번역해서 보여줬어요. 전기 기술자가 올라오고 있대요. 10분 정도만 더 기다리면 문이 열릴 거래요. 시간이 더 지나자 그가 뭔가를 생각하더니 가방을 다시 뒤적였어요. 작은 초콜릿 몇 개가 들어있는 봉지를 꺼냈죠. 출장 가면서 챙긴 간식인 것 같았어요. 혈당이 떨어지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하나씩 드세요.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줬어요. 저에게도 초콜릿을 건네며 웃었어요. 그 미소가 정말 따뜻했어요. 한 할머니가 초콜릿을 받으며 그에게 말했어요. 어머머, 이 청년 정말 천사 같아. 어느 집 아들이야? 부모님이 참 훌륭하게 키우셨네. 그가 쑥스럽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어요.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일본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모두가 조용히 참으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누구도 먼저 나서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겠죠. 각자 알아서 버티는 게 일본의 문화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특히 힘들어하는 저 같은 외국인을 먼저 도왔죠.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 그래서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가 번역 앱에 입력했어요. 제 이름은 서진우입니다. 부산에서 왔어요. IT 회사에 다녀요. 서진우. 이름을 알고 나니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다나카 미호예요.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미호 씨, 만나서 반가워요. 그가 한국식으로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드디어 30분 만에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리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고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지만 저는 여전히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휘청거리자 진우 씨가 재빨리 제 팔을 잡아줬어요. 괜찮으세요? 잠깐 앉았다 가시죠. 백화점 직원들이 달려와서 사과했고 시원한 음료수를 나눠줬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죠. 진우 씨가 저를 근처 카페로 안내했어요. 의자를 빼주고 먼저 앉으라고 했죠. 잠깐만요. 그가 카운터로 가서 주문을 했어요. 곧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따뜻한 카모마일 차를 가져왔죠. 커피 괜찮으세요? 아니면 차가 나을까요? 둘 다 가져왔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일본 남자들은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거든요. 저는 따뜻한 차를 선택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니 마음이 조금 진정됐죠. 진우 씨가 번역 앱으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정말 놀라셨죠? 한국 여행이 이렇게 시작되다니.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진우 씨, 덕분에 무사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혹시 요가 선생님이세요? 아까 가방에 요가 매트가 보여서. 네, 맞아요. 도쿄에서 작은 스튜디오를 운영해요. 와, 멋지세요. 저도 요가 배워보고 싶었는데 자세 교정에 좋다고 들었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1시간이 지났어요. 진우 씨는 계속해서 제 상태를 확인했죠. 이제 좀 괜찮으세요? 숙소가 어디세요?
명동 로얄 호텔이에요. 아, 가깝네요. 혹시 저녁 같이 하실래요? 오늘 일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제가 대접하고 싶은데요. 평소에 저라면 당연히 거절했을 거예요. 낯선 남자와 저녁을 먹는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 믿음이 갔어요. 네, 좋아요. 진우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제가 아는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그가 데려간 곳은 인사동의 한정식집이었어요. 전통적인 한옥을 개조한 곳이라 분위기가 정말 좋았죠. 한국 음식 드실 수 있으세요? 매운 거는요? 조금은 괜찮아요. 그럼 맵지 않게 부탁드릴게요. 주문을 할 때도 세심하게 물어봤어요. 못 먹는 음식은 없는지, 알레르기는 없는지. 음식이 나오자 또 놀랐어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반찬이 많았거든요. 진우 씨가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이건 김치, 너무 맵지 않게 담근 거예요. 이건 나물, 이건 전. 못 드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는 제 불고기를 가위로 잘라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고기를 가위로 잘라서 먹어요. 이게 더 편해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한국 남자들은 다 이렇게 해요. 일본이었다면 각자 알아서 잘라 먹었을 텐데. 이런 문화가 신선했어요. 식사 중에도 진우 씨는 계속 저를 챙겼어요. 물 더 필요하세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천천히 드세요.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진우 씨는 부산이 고향이고 서울 본사에 출장 왔다가 주말이라 시간이 있어서 쇼핑하러 왔다고 했어요. 미호 씨는 서울이 처음이세요? 네, 혼자 왔어요. 혼자요? 와, 용감하시네요. 여행 계획은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와보고 싶어서 충동적으로. 진우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내일 제가 서울 구경시켜드려도 될까요? 오늘 일도 있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정말요? 시간 괜찮으세요? 네. 어차피 월요일에 부산 내려가면 되니까요. 서울은 잘 알아요. 다음 날 아침 10시 호텔 로비에서 만났어요. 진우 씨는 캐주얼한 차림으로 나타났는데 정장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간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여기가 조선시대 왕궁이에요. 일본으로 치면 교토의 황궁 같은 곳이죠. 진우 씨는 역사 가이드처럼 열심히 설명해줬어요. 한국사를 잘 몰라도 그의 열정적인 설명 덕분에 재미있었죠.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진우 씨가 자연스럽게 제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무거우니까 제가 들게요. 아, 괜찮아요. 한국에서는 남자가 여자 가방 드는 게 당연해요. 특히 데이트할 때는요. 데이트라는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게 데이트인가요? 경복궁을 둘러본 후 광화문 광장을 지나 청계천으로 갔어요. 도심 속을 흐르는 개천이 인상적이었죠. 여기는 원래 고가도로였는데 철거하고 복원한 거예요. 서울 시민들의 쉼터죠. 점심은 인사동에서 먹었어요. 전통찻집에서 오미자차를 마시고 삼계탕을 먹었죠. 삼계탕은 여름에 먹는 보양식이에요. 일본의 우나기동 같은 거죠. 뜨거운 국물을 호흡 불며 먹는데 진우 씨가 말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챙기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좋았어요. 오후에는 명동성당을 거쳐 남산으로 갔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서울은 정말 크네요. 도쿄가 더 크지 않아요? 그래도 산이 있어서 서울이 더 아름다워 보여요.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진우 씨가 말했어요. 저기가 한강이에요. 내일은 한강 가볼까요? 내일도요? 네, 시간 되시면요. 한강은 꼭 봐야 해요. 해가 지면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불빛이 하나둘 켜지면서 도시가 살아나는 것 같았죠. 와, 정말 아름다워요. 미호 씨가 더 아름다워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당황했어요. 일본 남자들은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저녁은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먹었어요. 내일 오후 비행기죠? 네, 4시 비행기예요. 그럼 오전에 한 곳 더 가요.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요. 일요일 아침, 진우 씨는 저를 광장시장으로 데려갔어요. 여기가 진짜 한국이에요. 관광지가 아닌 한국 사람들의 일상이죠. 시장은 활기가 넘쳤어요. 빈대떡, 마약김밥, 순대, 떡볶이.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했죠.
이거 드셔보세요. 진우 씨가 빈대떡을 한 입 크기로 잘라서 건넸어요. 뜨겁고 바삭한 빈대떡이 입안에서 고소하게 씹혔어요. 맛있어요. 그죠? 이게 한국의 맛이에요. 시장을 구경하고 공항으로 가는 길, 진우 씨가 작은 쇼핑백을 건넸어요. 선물이에요. 일본 가서 열어보세요. 언제 준비했어요? 비밀이에요. 그가 웃으며 윙크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헤어질 때가 됐어요. 미호 씨, 정말 즐거웠어요. 혹시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망설임 없이 번호를 알려줬어요. 진우 씨가 바로 메시지를 보냈죠. 잘 도착하세요. 또 만나요. 비행기 안에서 선물을 열어봤어요. 예쁜 스카프와 함께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서툰 일본어로 쓰여 있었죠. 미호상,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음에는 부산에도 놀러 오세요. 바다가 아름답습니다. 건강하세요. 진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언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도쿄에 돌아와서 집에 들어섰을 때 여전히 집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예전만큼 쓸쓸하지 않았죠. 핸드폰을 확인하니 진우 씨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미호 씨, 잘 도착하셨어요? 피곤하실 텐데 푹 쉬세요. 굿나잇. 답장을 보냈어요. 잘 도착했어요. 이틀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바로 답이 왔어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또 연락할게요. 월요일 아침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준비하는데 또 메시지가 왔어요. 미호 씨,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화이팅. 아침은 꼭 드세요. 이런 아침 인사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남편도 이런 메시지는 보낸 적이 없었는데 점심시간에도 메시지가 왔어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혼자 드시지 말고 동료들이랑 같이 드세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매일 이어지는 안부 메시지가 하루의 리듬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진우 씨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자기 전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일주일 후 진우 씨가 제안했어요. 미호 씨, 영상통화해도 될까요? 얼굴이 보고 싶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화장도 안 한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받았죠. 와, 미호 씨,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화면 너머 진우 씨의 밝은 미소를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잘 지냈어요. 진우 씨도요? 저도요. 근데 미호 씨, 화장 안 해도 정말 예쁘세요. 거짓말. 진짜예요. 한국 남자는 예쁘다는 말에 거짓말 안 해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영상통화를 했어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고 농담도 주고받았죠. 한 번은 진우 씨가 말했어요. 미호 씨, 제가 요가 배우고 싶은데 온라인으로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정말요? 어려운데. 미호 씨가 가르쳐 주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부터 영상으로 요가 수업을 시작했어요. 진우 씨는 몸이 정말 뻣뻣했지만 열심히 따라했죠. 아야야,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다리를 더 펴세요. 어려워요. 역시 미호 씨는 대단해요.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진우 씨는 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갔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진우 씨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미호 씨, 다음 주에 도쿄 출장이에요. 정말요? 네. 3일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출장 온 진우 씨가 제 스튜디오를 찾아왔어요. 정장 차림의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와, 여기가 미호 씨 스튜디오구나.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감탄하는 진우 씨를 보니 뿌듯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청소를 하려는데 진우 씨가 청소 도구를 가져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손님인데.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잖아요.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사이 아닌가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우리 사이를 뭐라고 정의해야 할까요? 청소를 마치고 근처 일식집으로 갔어요. 일본 음식 먹고 싶었어요. 미호 씨가 추천해 주세요. 메뉴를 고르던 중 진우 씨의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엄마라고 떠 있었죠. 잠깐만요. 엄마 전화예요. 전화를 받는 진우 씨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를 보며 전화기를 내밀었어요. 엄마가 미호 씨랑 이야기하고 싶대요. 네,
저요? 당황했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영상통화였는데 화면에는 인자한 얼굴의 중년 여성이 웃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분이 그 미호 씨구나. 우리 진우가 맨날 이야기하는 빠른 한국어라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따뜻한 목소리에 긴장이 풀렸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어머, 일본 사람이구나. 이뻐라. 우리 진우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진우 씨가 당황하며 통역했어요. 엄마가 미호 씨 예쁘다고. 아, 엄마 그만해요. 왜? 사실이잖아. 그런데 미호야,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야. 그 말은 제가 알아들었어요. 며느리라니 얼굴이 새빨개졌죠.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뭐 어때? 36세 여자친구도 없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는데. 미호야, 김치 좋아해? 다음에 부산 오면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줄게. 진우 씨가 계속 통역하며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친근함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죠. 미호야,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 너무 말랐어. 우리 진우가 잘 챙겨주나? 네. 네. 제가 더듬더듬 대답했어요. 착하기도 하지. 진우야, 미호 잘 챙겨. 알았지? 통화가 끝나고 진우 씨가 얼굴을 붉히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 엄마가 너무 오버하시죠? 아니에요. 정말 따뜻하신 분이에요. 한국 엄마들은 다 저래요. 특히 우리 엄마는 아들 결혼시키고 싶어서 식사를 마치고 도쿄타워가 보이는 곳으로 갔어요. 밤의 도쿄타워는 정말 아름다웠죠. 미호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진우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 미호 씨를 정말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그 후로 매일 미호 씨 생각뿐이었어요. 진우 씨, 하지만 전 과부예요. 딸까지 있는 걸요. 미호 씨가 과부인 것도 알아요. 딸이 있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혼자 힘들게 살아온 미호 씨가 대단하고 존경스러워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와 진지하게 만나주실래요? 진우 씨가 부산으로 돌아간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의 진심은 느껴졌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죠. 먼저 유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유리야, 엄마가 만약 누군가와 다시 만난다면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행복하면 좋지. 아빠도 그걸 원하실 거야.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엄마, 진짜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좋은 사람이 있어. 과부인 거 알아? 나 있는 것도? 응, 다 알아. 오히려 더 잘해주겠다고 해. 대박. 일본 남자들은 재혼 여성거리는데 특히 에이스면 더. 유리의 말이 맞았어요. 일본에서는 과부의 재혼,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반응은 극과 극이었죠. 미호, 정신 차려. 한국, 문화도 다르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만나? 그래도 좋은 사람 같은데. 과부인 것도 딸 있는 것도 다 알면서 좋다고 하잖아. 한국 시어머니들 무섭다던데. 드라마 못 봤어? 하지만 또 다른 친구는 부러워했어요. 와, 대단하다. 한국 남자들 정말 다정하다던데. 미호 완전 럭키야. 나도 한국 가볼까? 친구들의 엇갈린 반응에 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진우 씨와의 연락은 계속됐죠. 미호 씨, 오늘도 수고했어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스튜디오 청소하다가 허리 아프지 않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매일 이런 관심을 받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그런데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진우 씨, 어머니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진우 씨가 번역해서 전달해줬죠. 미호야, 잘 지내니? 밥은 잘 챙겨 먹고?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해.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다니. 하지만 메시지는 계속 왔어요. 우리 미호 너무 일만 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오늘은 뭐 맛있는 거 먹었니? 혼자 먹지 말고 사람들이랑 같이 먹어. 일본 문화에서는 이런 관심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진우 씨 어머니의 메시지는 따뜻하게 느껴졌죠. 친구가 물었어요. 한국 시어머니가 벌써부터 간섭하는 거 아니야? 간섭이라기보다는
진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달라질 수 있어. 조심해. 하지만 어머니의 관심은 진심이었어요. 한 번은 일본 과자를 택배로 보내주셨는데 메모가 있었어요. 우리 미호가 고향 과자 그리울까봐 맛있게 먹어. 한국에서 일본 과자를 사서 다시 일본으로 보내주시다니. 이런 정성이 어디 있을까요? 진우 씨에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엄마가 미호 씨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세요. 그리고 사실 제가 미호 씨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가족 모임이 정말 많아요. 명절, 생일, 기념일. 괜찮으세요? 일본은 그렇지 않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제가 중간에서 잘 조정할게요. 미호 씨가 힘들지 않게. 한국 며느리들은 명절에 일을 많이 한다던데.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싫어하세요. 특히 미호 씨는 일본 사람인데 더 배려하실 거예요. 정말일까 싶었지만 어머니의 메시지를 보면 믿어졌어요. 미호야, 김치 담그기 어려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2달이 지났을 때 진우 씨가 제안했어요. 미호 씨, 부산에 놀러 오세요. 우리 가족도 만나고 부담 갖지 마세요. 많이 망설였지만 결국 가기로 했어요. 진우 씨와 그의 가족을 제대로 알고 싶었으니까요.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 진우 씨와 그의 어머니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미호 왔구나. 어머니가 달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래 알던 가족처럼 반갑게 맞아주셨죠. 어머,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어? 밥 잘 안 먹지? 진우야, 미호 밥 잘 안 먹는다며? 엄마, 공항에서 이러지 마세요. 뭐 어때?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미호인데.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미호야, 피곤하지? 비행기 타느라 힘들었을 텐데. 집에 가서 쉬어. 집에 도착하니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식탁에 가득 차려진 음식들이 모두 일본 음식이었던 거예요. 미호가 한국 음식 아직 익숙하지 않을까봐 일본 음식 준비했어. 돈가스, 우동, 오니기리, 미소시루까지. 어머니, 이걸 다 만드셨어요? 일주일 동안 유튜브 보면서 연습했어. 맛이 좀 이상해도 이해해줘. 눈물이 날 뻔했어요. 며느리도 아닌데 이런 정성을 들이시다니. 진우 씨가 귓속말로 말했어요. 엄마가 일본 요리책도 사고 난리였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아버지도 인사하셨어요. 미호상, 정말 어서 오세요. 우리 집, 당신 집이라고 일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서툰 일본어지만 노력하신 게 느껴졌어요. 아빠도 일본어 공부하셨어요. 미호 씨 오신다고 진우 씨가 설명했어요. 식사 후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거실로 데려가셨어요. 미호야, 이거 봐. 우리 진우 어릴 때 사진이야. 앨범을 펼쳐 보여주시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진우가 좀 답답하지. 눈치도 없고 표현도 서툴고. 그래도 마음은 진짜야. 엄마, 왜 그런 얘기를. 진우 씨가 얼굴을 붉혔어요. 뭐 어때? 미호가 알아야지. 미호야, 우리 아들이 미호 힘들게 하면 엄마한테 바로 말해. 내가 혼내줄게. 일본 시어머니들은 보통 아들 편을 들 텐데 이 어머니는 벌써 제 편이 되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해운대로 갔어요. 어머니도 함께 가셨죠. 우리 미호 부산 처음이니까 구경 잘 시켜줘야지. 해변을 걸으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호야, 부산 어때? 살만해 보여? 네, 바다가 있어서 정말 아름다워요. 미호가 원하면 일본에서 살아도 돼. 중요한 건 너희들이 행복한 거야. 어디서 살든 엄마는 상관없어.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진 어머니라니. 다음 날은 진우 씨의 누나 가족도 만났어요. 어머, 이분이 그 유명한 미호 씨구나. 진우가 맨날 자랑하던데. 언니, 그만해요. 뭘 그만해? 사실이잖아. 미호 씨, 우리 진우 잘 부탁해요.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속은 여려요. 온 가족이 저를 환영해주는 게 느껴졌어요. 떠나는 날, 어머니가 큰 가방을 주셨어요. 반찬이야. 일본 가서 진우 생각날 때 먹어. 김치도 있는데 안 맵게 담갔어. 그리고 작은 상자도 주셨어요. 이건 미리 주는 거야. 열어보니 금반지였어요. 어머니, 이건 받을 수 없어요. 거절하면 섭섭해. 우리 미호 손가락에 맞을지 모르겠네. 엄마,
진우 씨가 당황했지만 어머니는 웃으셨어요. 뭐 어때? 다 아는 사이인데. 미호야, 또 놀러와. 여기가 너희 집이야. 공항에서 어머니가 또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미호, 건강해야 해. 밥 잘 먹고. 힘들면 언제든 와. 비행기 안에서 내내 생각했어요. 이런 가족이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일본에 돌아온 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모두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일본 음식을 만들어줬다고? 벌써 반지까지? 완전 딸처럼 대하시네. 너무 부럽다. 나도 한국 시집 가고 싶어. 부산에서 돌아온 후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어요. 진우 씨와 그의 가족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고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줬죠. 진우 씨와의 연애는 더욱 깊어졌어요. 매주 주말마다 서로를 만나러 서울과 도쿄를 오갔죠. 유리도 진우 씨를 만났어요. 처음엔 경계했지만 진우 씨의 진심에 곧 마음을 열었죠. 엄마, 이 사람은 진짜 엄마를 아끼는 것 같아. 그래. 응. 엄마 이야기할 때 눈빛이 달라. 그리고 나한테도 잘해줘. 딸이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좋다고. 가족이 늘어나는 거라고. 유리의 인정을 받으니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6달이 지난 어느 날 진우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미호 씨, 이번 주말에 서울 와요.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진우 씨가 평소보다 긴장한 것 같았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좋은 날씨라서 한강 가고 싶었어요.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어요. 5월의 한강은 정말 아름다웠죠. 여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진우 씨가 말했어요. 왜요?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여기서 미래를 꿈꿨거든요.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함께 걷고 싶다고.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한강물에 반사되는 노을이 장관이었죠. 미호 씨, 우리 만난 지 벌써 8개월이 됐네요.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미호 씨랑 있으면 하루가 1분 같아요. 매일 함께 있고 싶어요.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그러다가 벤치가 있는 곳에서 진우 씨가 멈춰 섰어요. 미호 씨, 잠깐 앉아요. 벤치에 앉자 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미호 씨, 저 정말 할 말이 있어요. 그가 일어나서 제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이건 미호 씨, 진우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이 내 운명이라고. 엘리베이터에서 떨고 있던 미호 씨를 보고 평생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반지가 반짝였어요. 미호 씨가 과부인 것도 유리라는 예쁜 딸이 있는 것도 다 알아요. 하지만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더 사랑스러워요. 혼자서 강하게 살아온 미호 씨가 존경스럽고 대단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미호 씨만 사랑하고 미호 씨만 바라보고 미호 씨만 위해서 살게요. 유리도 제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할게요. 진우 씨,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호 씨가 원하는 곳에서 살아요. 중요한 건 미호 씨와 함께하는 거예요. 미호 씨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어머, 프로포즈다. 대답해요, 대답. 너무 로맨틱해.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저런 남자 흔치 않아. 잡아. 모두가 응원하는 가운데 저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네, 결혼할게요. 진우 씨가 일어나서 저를 꼭 안았어요. 주변에서 박수가 터졌죠.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잘 어울려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끼워주는 진우 씨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프로포즈 소식을 듣고 진우 씨 어머니는 기뻐서 우셨어요. 드디어 우리 미호가 진짜 며느리가 되는구나. 일본 쪽 반응도 좋았어요. 유리는 완전히 찬성했고 제 부모님도 제가 행복하다면 좋다고 하셨죠. 결혼 준비는 어머니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미호야, 한국 전통 혼례는 복잡해. 미호가 힘들 것 같으면 간단하게 해도 돼. 저희가 결정할게요, 어머니. 그래.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중요한 건 너희가 행복한 거야. 결혼식은 부산에서 작지만 따뜻하게 치렀어요.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죠. 결혼식 날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미호야, 이제 진짜 우리 딸이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우리가 더 고마워. 진우 같은 아들 받아줘서. 피로연에서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셋딸 미호를 소개합니다. 일본에서 온 우리 딸이에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결혼 후 서울 성수동에 신혼집을 구했어요. 진우 씨가 열심히 알아봐서 찾은 곳이었죠. 여기가 요즘 뜨는 동네예요. 카페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 미호 씨가 요가 스튜디오 다시 열기도 좋을 거예요. 정말요? 한국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미호 씨 실력이면 대박 날 거예요. 스튜디오를 준비할 때 어머니의 도움이 컸어요. 미호야, 가게 얻는데 돈 필요하지. 이거 보태서 써. 어머니, 이건 너무 많아요. 에이, 거절하면 섭섭해. 우리 딸이 사업하는데 엄마가 도와야지. 인테리어를 할 때도 어머니가 직접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 좋아해. 이렇게 하면 사람 많이 올 거야. 스튜디오 오픈을 준비하면서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진우 씨가 매일 저녁 1시간씩 가르쳐 줬죠. 이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어서 오세요. 맞아요? 완벽해요. 금방 한국어 마스터하시겠는데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도움이 컸죠. 매주 부산에서 반찬을 보내주셨어요. 미호야, 김치 맵지? 다음엔 덜 맵게 담가줄게. 아니에요. 이제 김치 좋아해요. 정말. 우리 미호 완전 한국 사람 다 됐네. 한 번은 큰 상자가 왔는데 열어보니 일본 식재료들이 가득했어요. 미호가 고향 음식 그리울까봐 일본 슈퍼 가서 이것저것 샀어. 한국 시어머니가 일본 며느리를 위해 일본 재료를 사다 보내주다니. 명절이 다가왔을 때 걱정이 많았어요. 한국 명절은 며느리가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어머니, 명절 준비 뭐 도와드릴까요? 미호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처음이니까 구경만 해. 부산에 내려갔더니 정말로 어머니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미호야,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어. 일은 엄마가 할게. 도와드려야죠. 에이, 우리 미호가 고생하면 안 돼. 일본에서 온 우리 딸인데 더 챙겨야지. 진우 씨 아버지도 거들었어요. 맞아. 요즘은 며느리 일 시키면 욕먹어. 특히 외국에서 온 며느리는 더 배려해야지. 친척들도 모두 친절했어요. 일본에서 왔다며? 한국 생활 어때? 새 출발 잘했어. 축하해. 우리 진우가 복 받았네. 이렇게 예쁜 아내를 만나다니. 어느덧 한국 생활 1년째. 이제는 많이 적응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스튜디오에 오는 회원들에게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인사합니다. 성수동의 미호 요가는 이제 꽤 알려진 곳이 됐어요. 일본식 섬세함과 한국식 다정함을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 덕분이죠. 원장님 수업은 뭔가 달라요. 편안하면서도 활기차요. 유리도 올해 초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 회사에 취직했거든요. 엄마, 나도 한국 너무 좋아. 사람들이 정이 많아. 진우 씨가 유리를 정말 딸처럼 대해줬어요. 유리야, 회사 적응은 어때? 힘든 거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네, 아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유리가 진우 씨를 아빠라고 부르는 걸 들을 때마다 행복해요.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미호야,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 혹시 좋은 일 있니? 그냥 행복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 행복한 게 제일이야. 우리 미호 행복해야 엄마도 행복해. 일본에서 친구들이 자주 놀러 와요. 미호, 완전 다른 사람 같아. 한국 남자랑 결혼하더니 인생이 바뀌었네. 시어머니 정말 천사 같으셔. 부럽다. 친구들이 돌아가면 꼭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나도 한국 남자 소개해줘. 미호 덕분에 용기 얻었어. 최근에는 일본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일본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다정해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매일 해요. 무거운 것도 당연히 들어주고 항상 괜찮아. 힘들지 않아? 물어봐요. 과부였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전혀요.
오히려 지금까지 혼자 힘들었겠다며 더 잘해줘요. 시어머니는 어떠세요? 최고예요. 진짜 딸처럼, 아니 딸보다 더 잘해주세요. 명절에도 미호는 쉬어라고 하시고 일본 음식도 자주 만들어주세요.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특히 일본의 중년 여성들, 과부들에게서 연락이 많이 왔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 출발해보려고요. 한국 남자들은 정말 그렇게 다정한가요? 오늘도 스튜디오는 활기가 넘쳐요. 한국 회원들과 일본인 관광객들이 함께 요가를 배우죠. 퇴근 후 진우 씨가 여전히 데리러 와요. 수고했어요.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어머니가 보낸 김치찌개 먹을까요? 우리 와이프 완전 한국 사람이야. 집에 가는 길,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어요. 사랑해요, 미호. 저도 사랑해요. 이제는 이런 표현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매일 듣는 사랑한다는 말이 여전히 행복해요. 집에 도착하면 늘 어머니의 반찬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메모가 있네요. 우리 미호, 오늘도 수고했어. 맛있게 먹고 건강해야 해. 사랑해. 한국에서의 삶. 과부였던 제가 다시 피어날 수 있었던 건 이런 사랑과 정 덕분이에요. 친구가 물었어요. 후회 안 해? 전혀.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정말이에요. 39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이제 40살이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앞으로도 진우 씨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한국이 준 두 번째 인생, 정말 감사해요. 지금까지 다나카 미호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엘리베이터에서의 30분이 만든 운명적 사랑. 한국 남자의 적극적인 배려와 한국 가족의 따뜻한 정이 한 여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랑을 꿈꾸시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한국의 정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